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4년 7월 템파베이 레이스는 FA까지 1.5시즌이 남아있으며 붙잡는 것이 불가능한 데이비 프라이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습니다. 프라이스를 데려간 팀은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이에 프라이스가 디트로이트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디트로이트는 템파베이에 비해 피칭 환경이 많이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디트로이트는 저스틴 벌랜더, 맥스 슈어저, 데이비 프라이스, 릭 포셀로라는 초호화 선발진을 가지고 포스트 시즌에 나섭니다. 심지어 빅게임 피처인 아니발 산체스가 불펜으로 가야 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볼티모어와의 디비전 시리즈는 디트로이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리즈 결과는 볼티모어의 3연승이었습니다. 1, 2차전에서 슈어저와 벌랜더가 무너진 디트로이트는 3차전에서 프라이스가 8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패전을 안게 됩니다. 2015년 7월 디트로이트는 매튜 보이드와 다니엘 노리스를 받고 프라이스를 토론토로 넘깁니다. 디트로이트에서 9승 4패 2.53, 토론토에서 9승 1패 2.30을 기록한 프라이스는 그러나 포스트 시즌에서 부진했고 토론토는 캔자스티에 패해 월드시리즈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FA가 된 프라이스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통산 선발 8경기 성적이 7패 5.27이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데이브 돈보르스키 사장의 보스턴이 프라이스에게 7년 2억 1,700만 달러라는 보스턴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쏜 거였습니다. 2억 1,700만 달러의 계약 규모는 커쇼의 2억 1,5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당시 투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왜 보스턴은 포스트 시즌에서 약한 투수에게 3,100만 달러 연봉을 주는 7년 계약을 쏜 걸까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프라이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는 템파베이와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양키스를 상대한 27경기 성적이 13승 5패 3.37로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프라이스에게 속게 됩니다. 프라이스는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나선 양키스전 13경기에서 3승 8패 7.89에 그치게 됩니다. 양키 스타디움 8경기에서는 1승 7패 9.61이라는 대참사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게리 산체스를 상대로는 15타수 7피안타 5홈런, 루크 보이트를 상대로는 8타수 4피안타 3피홈런으로 정말 참담하게 당하게 됩니다. 타도 양키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있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가려면 우선 양키스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토 역사상 양키스만 만나면 펄펄 나는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이 할러데이입니다. 할러데이는 양키스전 35경기에서 18승 6패 2.81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1920년 이후 양키스를 상대로 30번 이상 선발 등판한 91명의 투수 중 평균 자책점 4위이자 승률 1위에 해당됐습니다. 할러데이는 양키스전 승률이 7할을 넘는 유일한 투수였습니다. 2008년에는 양키스전 6경기에서 5승 1패 2.40을 기록함으로써 1974년 7경기에서 5승 1패 1.74를 기록한 보스턴 루이스 티안트 이후 처음으로 한 해 양키스 상대 5승에 성공한 투수가 됩니다. 특히 할러데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8경기에서 6완투 3완봉과 함께 11승 2패 2.30을 기록함으로써 양키스 킬러로 자리매김합니다. 양키스는 토론토가 2009 시즌 후 할러데이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을 때 어차피 우리한테는 주지 않을 테니 제발 내셔널리그로 가기를 바라는데요. 토론토는 에인절스에게 에릭 아이바를 주면 할러데이를 주겠다고 했지만 에인절스 아트 모레노 구단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양키스의 바람대로 필라델피아로 가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2.51은 아메리칸 리그 4위에 해당되고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에서 6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재 기록 중인 조정 평균 자책점 179는 지난해 다저스에서 평균 자책점 2.31을 기록했을 때의 179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류현진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이적 후에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8경기 중 4경기가 마이애미, 애틀란타, 워싱턴 같은 내셔널리그 팀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동부팀과의 대결 성적이 특히 좋았습니다. 이에 류현진에게 있어 토론토 에이스로서 진정한 데뷔전은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늘 3위를 하기 때문에 3론토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토론토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두 팀, 양키스와 보스턴을 상대로 한 신고식을 바로 내일 양키스를 상대로 치르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와 양키스는 두 팀 모두 정규 시즌 마지막 20경기의 절반인 10경기가 서로 간의 맞대결인데요. 내일 류현진은 그 10경기의 시작을 여는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현재 류현진이 기록 중인 통산 평균 자책점 2.95는 2.43인 커쇼, 2.59인 디그롬과 함께 10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현역 투수 중 단 3명뿐인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인데요. 특히 2018년 이후 기록 중인 2.25는 같은 기간 2.03인 디그롬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류현진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양키스전에 2번 나섰는데요. 한 번은 데뷔 시즌인 2013년 양키 스타디움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류현진은 구로다와 맞대결을 벌여 6이닝 3실점 패전을 안고 구로다는 6과 3분의 2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는데요. 류현진은 2회 라일 오버베이에게 2타점 2루타를 맞고 6회에는 이치로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3대0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양키스전은 떠올리기 싫은 지난해 다저 스타디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류현진은 3회 에런 저지에게 솔로 홈런, 게리 산체스에게 무릎사 홈런, 그리고 5회 디디 그레고리우스에게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말로 홈런을 맞고 4와 3분의 1이닝 7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9피안타 3피 홈런을 기록한 경기는 딱 2번, 지난해 쿠어스필드 경기와 바로 양키스전이었습니다. 이에 양키스전 두 경기 성적은 2패 평균자책점 8.71입니다. 하지만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곤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론토는 분위기를 심하게 타는 팀인데요. 젊은 팀이라 좋은 분위기를 타면 그야말로 신바람 야구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설익은 플레이를 난무하며 자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내일 시즌 첫 양키스전에 선발로 나서는 류현진이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경기는 포스트 시즌에 준하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양키스는 현재 스탠튼과 저지가 장기 결장하고 있고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3타수 2안타인 어셀라도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를 나서지 못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양키스는 양키스입니다. 템파베이와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양키스를 상대로 잘 던졌던 프라이스는 보스턴 입단 후에는 왜 그랬던 걸까요? 이는 기량의 하락도 있지만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양키스전이 주는 무게감이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양키스전은 프라이스에게는 포스트 시즌 경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과연 류현진은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첫 양키스전을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내일 어떤 피칭을 보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4년이 순탄할 수도 또는 험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류현진 선수의 호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